권영국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뭐 계엄을 한 그리고 것은- 그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되었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란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 헌정을 유린한 정권이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뭐 저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걸 민주당이 막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면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되는데 계속 탄핵한다 그래서 그것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시장, 골목, 서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이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빚이 늘어났습니다.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오늘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많은 정책을 얘기하시겠지만은 다 해준다 얘기하실 겁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돈이야 뭐 땡겨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거와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두 번 쓰여지느냐, 세 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년 연장도 하고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은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은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신가요?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사실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말하자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왜곡이라 하시면서 바로 고발해버리시는 취지는 뭡니까?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에 찾기 어려운 제도다. 낙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막 공표하는 건 처벌해야죠.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밀어붙이실 계획입니까?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행한 그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했던데 매년 산재로 몇 명의 노동자가 죽는지 아시죠? 구의역 김군, 피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이런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예방을 위한 시설을 하고 미리 그걸 예방을 해야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예방 위주로 하는데 아무리 그런 걸 예방을 하라고 해도 돈이 드니까 지금까지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서 처벌하자고 만든 겁니다.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약 검증 토론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탈입니다. 이것은 통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역시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지금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방위비 협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거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 구성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뭐 서두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 이런 거지 뭐. 아니 국회에 나가서는 그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라니까 꼿꼿했던 김문수 아닙니까? 근데 왜 미국 앞에 가서는 그렇게 약한 모습만 보입니까? 미국하고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친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예, 다른 나라도 우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뭐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은 또 다른 것이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2017년에는 네.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시고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발전돼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